굿모닝. 아침은 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상황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근처에 있는 산이나 아니면은 요즘 뭐 강 주변에도 이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아침의 기운을 한번 쭉 받아보면 야 진짜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은데 새소리도 조금 들어가면서 어제 제가 그 아시아개발은행의 김지선 선생님 하고 이야기한 것을 올렸죠.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시골에서 은행 주워서 따먹고 하는 그런 생활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런 이야기는 뭐 정말 뭐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뭐 이런 비슷한 유의 속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여기까지는 운명이죠. 그죠? 내가 부모를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국을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난다면 좀 넓은 세계를 부모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예.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운명이죠. 그러나 운명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니죠. 사실은 누구나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접촉면을 넓히고 살 수 있잖아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 하나 누나 넷 자식이 넷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이 외국에서 생활을 했고 공부도 대학원은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으로 해서 자식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시키게 됐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보면은 영어와의 인연이죠. 영어. 우연찮게 영어와 맺은 인연으로 꿈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낭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참 우리나라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배낭여행을 가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그럼 난 어떻게 나도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진짜 공무원인 우리 아버지의 그 돈으로는 내가 유학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빨리 벌 수 있을까? 많이 벌 수 있을까?
현실적인 저의 그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어쩌 하다 보니 평생을 뭐 대단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나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게, 제가 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맞죠. 근데 막 그렇게 막 부지하게 돈을 벌어야겠다, 별로 그런 생각은 없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대요. 공무원.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다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거보다는 어떤 공익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세계의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는 세계의 공무원이죠. 네. 그런 그 참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 같아. 부모가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스케일이 어렸을 때부터 다를 거고, 또 장사를 막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러시겠죠. 술 한잔 드시고 딱 오셔갖고, 야, 오늘 말이야 내가 돈을 이따만큼 벌었어. 어쩌면 옛날 분들은 막 가방에서 돈 꺼내가지고 뭐 가족들끼리 돈 세고 그랬다라는 전설 들어본 적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업가 아닌 사업가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줄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그 인연이, 어떤 충격이 꿈을 키우게 만들고, 그런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헝그리 정신,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유학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지레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학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종종 그런 분이 계십니다. 버겁지만 그래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은요, 이제 초등학생들보다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한 6개월이라도 인연을 이렇게 맺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큰 돈 들이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신기해.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집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 하루하루가 정말 막 이렇게 애틋하게 느껴지고 자세가 다릅니다. 반면에 집이 아주 여유롭고 그런 집은 뭐 공부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마음가짐이 조금, 좋게 얘기하면 여유롭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떨 때는 이게 하루에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니까요. 자, 다시 정리. 그래서 어떤 그 뭔가의 자극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한 머리가 막 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분한테 참 고맙게 느껴졌던 거, 그리고 내가 그거는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생각해보세요. 그 김지선 선생님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걸쳐서 굿모닝 팝스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굿모닝 팝스를 본인이 막 녹음을 해가면서 듣고, 그 녹음한 거를 또 듣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중학교 때 가고 그걸 들으면서 꿈을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그래 나도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꿈을 키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렇게 아시아 개발은행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또 그 선생님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그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가장 큰 좋은 대학의 장점은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그냥 저의 그 표현으로 따지자면 좋은 대학의 정의는 꿈의 크기가 좋은 대학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꿈의 크기가 크더라. 그래서 꿈이 없는 학생이 그냥 다니는 그런 학교들도 있죠. 그냥 대충 그냥 학교 다니는, 내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꿈의 크기. 이게 결국은 좋은 대학인데, 그래서 좋은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 또 좋은 대학을 가면 제일 좋은 그 이유가 꿈이 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런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개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다. 그런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좋은 동네에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동네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 자체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나쁘게 그걸 자꾸 해석을 하면 뭐 그냥 사치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좋게 해석을 하면은요 규모가 다르죠. 꿈의 크기가 다르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영어와 맺은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커온 거고, 더 나가서 그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어의 인연으로 인해서 내 자식까지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꼭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자식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최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뭐를 주고 이런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내 스스로가 일단은 꿈을 키울 수 있는 접촉면을 넓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죠.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어가 필요하지. 그래야 영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는 필수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늦었으면 어쩔 수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는 영어는 정말 필수다. 영어를 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세상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서 보고 그러면 저절로 꿈이 커집니다. 지난번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요즘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요 한국어 시험 열풍이라 그러죠. 한국어 시험 열풍.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도상국이니까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거기 사람들은 요즘 한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 우리나라 토플처럼 그런 한국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숙 훈련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한국어 시험 몇 급 이상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산업 인력으로 한국에 파견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왜 가끔 보면 여러분 공항 가면 그런 분들 보시죠. 그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유니폼 똑같은 뭐 운동선수처럼 입고 가방 하나 들고 한국을 입고 갑니다. 우리나라 공장 같은데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현지에서는 그렇게 시험을 보고 한국어 실력이 얼만큼 되면 국가고시를 보고 이렇게 뭐 어플라이를 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뽑히, 그런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는 정규 과정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한국에 어떻게든 이렇게 입국을 하면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지어는 한국말을 못해도 우리나라에 직업이 널려 빠져 있어.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직업들.
그게 때로는 불법일 수도 있고 안 불법일 수도 있지만 더 웃기는 거는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그렇게 들어오면은 급여가 작으니까 결국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고 또 때려치고 그냥 또 불법으로 또 일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되는 거는 이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죠. 얼마나 힘들어. 막 고시촌에 가 요즘 고시촌에서 안 하나? 예, 막 같이 공부하고 막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외무고시 합격하잖아. 되게 어렵잖아. 막 옛날에 보면 뭐 삼수, 사수, 오수, 육수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외무고시 돼서 이제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엔이라든가 IMF라든가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외교관이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 그 우리나라의 외무고시 같은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데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그런 기업들은 시험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고시 이런 거 요즘 없죠.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막 대기업 시험 뭐 요즘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서양 사회는 그게 다 추천서로 주로 가잖아요. 자기의 경력과 추천서 이런 거 써가지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서의 힘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조금 높은 데 가면은 밑에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넓은 세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길이 보인다고요. 많은 길이 보인다고. 대학도 그래요. 그래서 뭐 아이빌리그 대학 가는 거 한국에서 가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보다 조금 쉽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거 대학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카이스트 같은 데는 50%를 해외 전형을 하거든요. 예, 해외 전형을 한다고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외국에서 카이스트 들어가는 게 많이 쉽다 그러더라고요. 공대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법이 정말 많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건 부자들이나 아는 거지 돈이 있어야지 뭐 외국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돈과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강한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동기만 강하게 확신하면은 방법은 어떻게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힘줘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기의식이 생기면은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막 생긴다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 돼요?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꿈을 키워야 되는데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많은 멘토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멘토는 어디서 만나느냐?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가보세요. 많이 나가보세요. 많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생각도 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생긴다고. 내가 낯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어떤 사회성도 개발이 되고 그러면 전 세계에 내가 인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갖고 친구를 만들면은 전 세계가 내 땅이 된다니까. 이게 뭐 대단한 누구들의 이야기 아니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끼리만 가고 그냥 거기 가서 쇼핑만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오지 말고 그 뭐 배낭 여행객처럼 싸구려 숙소에 가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하고 영어로도 좀 막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럼 그들의 생각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우물안개구리처럼 너무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크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꿈을 키우자고요. 알았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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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